윤석열 정치학. 자, 이거 보면은 참 답답하죠? 자, 이 웃고 있는 표정도 사실 좀 좋아 보이진 않는데, 검사 윤석열이 잡고 대통령 윤석열이 풀어주고, 풀어줄 때 사적인 감정에서 풀어준 건 아니고, 이 두 분, 이명박이랑 우병우는 조용히 지금 살고 있죠.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금 회장이죠. 이분도 자기 본업에 충실한 걸로 아는데 지금 성적을 잘 못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 사진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좋은 얘기가 많이 안 나와요. 왜냐면 지지율 40%가 붕괴된 시점,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 엄청 높게 시작했어요. 왜냐면 탄핵 정국이어가지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들한테 많이 보여줬던 건 사실이에요. 취임 2년 5개월 만에 거의 대통령 임기가 반절 넘게 끝나고 나서야 지지율 40%가 붕괴됐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4년을 했는데 마지막 1년은 거의 뭐 탄핵 전국에 최순실 케이스 터져가지고 뭐 제대로 일 못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3년 조금 넘게 대통령 생활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반절 넘게는 40%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취임 2개월 만에 바로 지지율 40% 붕괴돼버렸죠. 이게 바로 제가 말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 고정 팬들이 없으면 초반에 사실 정권을 물려받고 정권이 아예 바뀌었으니까 그걸 정비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지켜봐 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좀 잘 못하더라도 이제 시작했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지지율을 지켜주는데, 이 반짝 스타 같은 경우는 그런 고정 팬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 없기 때문에 취임 2개월 만에 40%를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신조, 아까 검사 시절에도 명언을 많이 만들어내시더니 새로운 신조, 취임덕이란 말을 만들어냈어요. 원래 우리 레임덕이라고 하잖아요. 정권 말기에 어차피 이 사람 끝났는데 행정력들이 더 이상 일 열심히 안 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권 창출하려고 하는 후보들 편에 들고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걸 레임덕이라고 하잖아요. 취임하자마자 바로 레임덕 생각 해가지고 취임 80일 만에 3달도 안 되는 시점에서 20%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20%대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4년 차, 거의 레임덕 시작할 때 20%로 떨어진 거죠.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3년 차면은 거의 임기 1년도 안 남은 시점이라고 봐야 돼요. 국정농단 거의 직전쯤, 이 위기가 될 만한, 지지율이 빠질 만한 때에 이 두 대통령은 빠진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지 80일 만에 20%대 찍어버렸다는 것은 정치 쉽지 않다, 대통령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지지율이 빠졌는지 이 4가지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 불통, 경로, 무능, 내로불남, 이 4단어로 지지율 빠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바로 했던 게 뭐냐,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 집무실로 옮겼죠. 뭐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할 수도 있다라는 여론도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그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라는 게 있었어요. 이 통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천공이랑 뭐 얘기했는데, 무속인이랑 얘기했는데 청와대 터가 별로 안 좋대. 우리는 대통령 되면 바로 이사할 거야, 딴 데서 할 거야,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없었으면 좀 그래도 낫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런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출근하는 대통령이 처음이었죠. 청와대에서 안 살고 용산으로 출근하니까 예산 낭비, 인력 낭비, 그 집무실을 옮기는데 들어가는 이사 비용도 있었잖아요. 매번 출퇴근하면서 경호를 해야 되니까 경호 낭비. 그런데다가 그 시간 동안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이런 민폐 대통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약속했던 건 뭐냐면, 대신에 내가 출근길에 약식 회견을 하겠다 해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2달 만에 없애버렸어요. 언론과의 갈등이 이제 시작된 건데, 모든 정권이 언론이랑 친해질 수가 없어요. 언론의 역할이 뭐야?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잖아요, 언론의 역할 자체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골라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화끈하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 언론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빌미로 해서 취임 2개월 만에 약식회견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인사 역시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검찰 측근하고 지인들을 배치를 많이 했어요. 서육남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서울대 출신의 60대 남자, 쓴 사람 또 쓴다 했었는데, 이때 윤석열 사단이었던 사람들을 많이 썼죠. 그래서 윤핵관이라는 단어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준석 당대표 정지. 자, 이준석이 2번이나 가출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지가 뭐 제갈공명인 것처럼 비단 주머니를 주면서 이거를 어려울 때마다 펴보시오 어쩌고저쩌고 쇼맨십을 보여가지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윤석열이 그 왕따와 혼밥을 참아내던 그 시절처럼 대통령 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저는 이거 솔직히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예측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되면은 이거 빨래질 당한다 했었는데, 바로 당대표 정지됐고 친윤으로 당을 장악해버립니다. 이런 모습들이 리더로서의 포용이 있잖아요. 당선되기 전까지는 당선되기 위해서 무언가 막 갈등과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도, 당선된 다음에는 포용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점이 좀 부족했던 모습이 지지율 하락에 큰 역할을 했다. 근데 대외적으로도 안 좋은 모습들 많이 보였어요. 미국 순방했는데 야 이거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바이든 엄청 쪽팔리겠는데 어쩌고 이런 얘기 한 거가
녹음이 됐는데 이게 바이든 날리면이냐 아니면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얘기 안 했냐 이 논란으로 또 한 달 썼어.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 뭐 자기가 당선되고 나서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해놓고서는 파행했죠. 이거 잘잘못은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그 후에 바로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안타까운 일을 겪었죠. 말로는 위로를 했는데 결국에는 특별법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어. 이때도 정부에서 제안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유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주는 거고 유족들이 원하는 거는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걸 원했었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안 해줬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지율 막 떨어지고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이때도 또 무슨 그거 유튜브 것도 들은 것 같아. 연구개발비라는 게 카르텔에 안 좋은 쪽으로 쓰인다. 실제로 쓰여야 될 돈이 안 쓰이고 그러니까 삭감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책이라는 거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완벽하게 필요한 사람한테만 가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잘 돌아가는 세상이겠어요. 근데 그게 행정력 낭비가 엄청 많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올바름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예산을 넉넉하게 지원을 해놓고 그 안에서 잘못한 사람을 검찰이나 경찰이 처벌하는 게 원래 맞는 거야. 그 예산을 통해 가지고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게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말만 듣고 바로 예산을 삭감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가지 못했다. 예산들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대처도 미흡했다고 봐요. 뭐냐면 이때부터 시작했던 게 뭐냐면 입틀막. 그 카이스트 졸업하는 데서 이제 카이스트 연구원이 왜 이거 뭐 해주죠. 뭐 원복해 주십시오. 이게 얘기하려고 일어나서 말하는데 입틀막. 의료들한테도 원래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의사였어요. 대선 때 윤석열 지지했었는데 대통령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려고 대통령한테 다가가고 있는데 경호원들이 입틀막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입틀막 한 대여섯 명 정도 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뭐만 하면은 입틀막 해가지고 좀 능숙한 정치인들하고 다른 모습들이죠. 능숙한 정치인들은 자기 듣기 싫은 말을 하더라도 듣는 모습 적절하게 그거를 대응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인들인데 무력을 통해 가지고 입을 아예 막아버린다. 이런 게 화면에 많이 잡혔다는 것 자체가 불통 이런 이미지를 주기가 충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하고도 최상병 사태도 있었는데 최상병 사태 때 제가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말했었는데 폭로해가지고 자기 편 감싸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던 사람 불통 경로 무능했던 사람이 우리 아내한테는 수인남 내 사랑 김건희 디올백 사건이 대한민국을 진짜 흔들었어요. 김건희 여사의 그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부인의 모습이라는 좀 품위 있고 격조 있고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침 뱉고 발가락 만지면서 사람하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기 좋진 않았다. 뭐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치지만 근데 그거에 대한 대처도 조금 아쉬웠던 게 다른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하고 자기가 검사 시절에 그렇게 완강하고 원칙주의자였던 사람이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사람들이 하면 박절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이 박절들이 이걸로 있어서 국민들이 엄청 많이 실망을 했죠. 자기가 말했던 공정과 상식, 대통령을 뽑아줬었던 국민들이 있는 건 현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통령의 모습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모습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지지율을 까먹는 모습들을 계속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결정타가 얼마 전부터 있었던 명태균 씨 이제 공천 개입이랑 이권 개입 이 문제가 아무래도 이 윤석열 정권에 큰 타격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 자, 그리고 제가 다음 사진에서 준비한 게 바로 이게 윤석열식 인사라고 하는데 자, 사법연수원 기수. 여기서부터 좀 답답하죠. 근데 다 사법연수원 기수 없어. 알고 봤더니 검찰총장 때 사무국장, 사법연수원 기수 쭉 있다가 없어 했더니 검찰총장 시절에 지원과장, 검찰총장 시절에 비서관, 또 여기 쭉 다 사법연수 있죠. 그리고 추격축인데 카풀 했다고 써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이력이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지청 평검사 시절에 카풀을 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다음 사진 더 충격적입니다. 저희가 그 조국 사태라든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해졌어요. 특혜, 찬스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해졌었는데 이렇게 후보로 나왔던 분들이 다 이렇게 찬스와 의혹이 있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고 이거는 윤석열 정부 내각 1기 2기도 이제 기가 막힌데 2기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2기에서 특히 논란됐던 게 외교부에서 일 잘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을 중소벤처기업 장관으로 임명한다던가 이런 거 봤을 때 참 이게 좀 애매했던 게 뭐냐면 검찰총장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검사들도 전문 분야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전문 분야만 자기가 퇴직할 때까지 할 수는 없죠. 당연히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퇴직을 하겠지만 어떤 검사를 어디에 나타나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건 맞잖아요. 행정부는 완전 다른 조직이란 말이에요. 외교부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잘해서 외교부 장관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쪽 커리어를 되게 쌓게 해가지고 중소벤처기업 장관을 했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다. 그 명태균 사건도 있고 그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